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7월 16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참 많은 저한테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성을 할 수 있었던 찬스가 많았는데 경마를 하다 보면 이게 또라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틀리는 쪽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반복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엉키는 거야. 나사가 엉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주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한테도 오랜 세월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실전에 있지는 않고 우리같이 이제 외부에 나와가지고 비상장 그런 시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좀 또라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야, 끝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당시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복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네. 밥 먹고 축구만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1대1 찬스에서도 골을 못 넣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뻔히 잡을 수 있는 공도 때로는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듯이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한테는 일요경마가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하고 강타는 UCC 방송 성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주 대승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금요 제주교차 7경주에서 왜 날개를 대가리로 놓고 때렸는지와 또 뻔히 바이칼 전사가 토요 1경주에서 대가리인 줄 알면서도 10번, 7번을 다 잡아놓고도 왜 8번 베스트 고퍼를 놓고 때렸는지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 그 다음에 1호 부산교차 4경주에서도 히든 초이스를 대가리로 잡고도 왜 지장하고 모닝바람새를 가져가고 인기 3위로 팔린 애니나이를 10번 대가리에다 잡아주진 않았을까. 이런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좀 치명적인 아픔으로 왔던 게 아니냐. 1호 3경주에서 나온메이커의 1번 드림 명점 맞춰드리고 부산교차 1경주에서도 신인기수인 전진구를 대가리로 놓고 레드 사이런의 역전내기에 16.7배 35.1배 단통으로 맞춰드리고 평촌 라이언의 4번 스마트 파크 역시나 중비당 적중을 후반부에 만들어 드렸고 괜찮게 했어요. 토요 제주 교차 4경주에서도 추정에 계린공주 복승 21.9배 쌍승 66.7배 역시나 맞춰드리고 토요제주 4경주의 콘트레일에 6번 원리더 11.4배 쌍승 16.7배 또 부산 제2경주에서는 12번 스토미 매직의 1번 하늘레트 복승 44.1배 쌍승 82.6배 고배당 적중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런대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는데 더 잘할 수 있었을 때 또라이 짓을 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자, 이번주 일요일날은 8경주에 일요 8경주에서 농림축산부 장간배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상간마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기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웅을 고르는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좀 한적한 반면에 서울은 박짝찍을 하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안전과 배당인데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요경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로 전반부, 중반부 쪽에서 승부수를 제대로 던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중반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후반부에서도 두 개 경주하고 이렇게 후반부에서도 괜찮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출마의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다. 바로 10번 스마트 부배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도 상당히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종반까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면 뭐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10번 스마트 부배는 강력한 중반을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 정도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1번 스페셜 빅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요 마필 역시도 순발력은 괜찮아요. 순발력은 양호한데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는 이제 안토니오 기술을 기성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필 자체를 밀어서라도 한번 걸음을 늘려보겠다는 마방의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스페셜 빅시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만큼 10번 스마트 부배와 1번 스페셜 빅시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첫 번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일단은 4번 남원키라고 3번 비카매직하고 또 여기에 7번 노얄 엑센스라는 마필과 또 여기에 또 6번 푸른질주 이런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간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경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편성인데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저는 4번 남원키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데뷔 이후 복승률 100%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줬고 그 능력 자체를 모두 이제 선행으로 일구어낸 능력인데 이번 경주 시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과 갈 수 있는 가능성 반반을 갖고 있거든. 자, 어찌됐든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 능력 신장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의외로 끈적끈적한 면이 있기 때문에 4번 남원키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4번 남원키는 피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전개 2점마 내지는 입상 가능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일요 2경주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는요 강타가 어떤 말이 팔릴지 몰라서 이번에 승부처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종합지에서 제가 생각하는 마필이 의외로 인기를 못 얻는다면 현장 승부처 내지는 승부처를 좀 바꿀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8번 초인마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지난번 데뷔전 때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끈끈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1억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총력전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라 8번 초이마는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역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미세하지만 정계상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또 7번 초원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예, 마필 자체가 체구가 크고 큰 거세마로서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2%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종반 탄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어쨌든 7번 초원장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행여나 8번과의 연대 관계로 인해서 정면 승부를 안 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부진할 가능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경기는 당일 현장에서 내지는 승부처로 교체해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교차 1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예요. 전개상 선두권을 모색해서 끝까지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10번 동남너키와 같은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7번 가복신주라든지 6번 최강포리스트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선전의 가능성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선두권이 무너진다면 의외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의 선전까지도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백만돌이라든지 8번 럭키질주라든지 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친 그런 전략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쪽으로 해서 입상 가능만을 압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시 오래간만에 등짝이 막힌 5번 백만돌이를 강하게 읽어주면서 선두권보다는 선취평 마필들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보시며 5번 백만돌이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요 경주는 일단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쪽을 갖고 때려야 되는 부산의 1경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오전장 첫 번째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에 나올 가능성과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또 반대로 이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9번 수성챔프를 추천을 드리는데 9번 수성챔프 같은 마필도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간에 꾸준하게 경기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이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폭 재조정을 거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여기에 또 전개상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죠. 또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점이 이래저래 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번 수성챔프는 이 편성에서 당연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쪽과 배당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일요제 4경주 1차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의 UCC 방송은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한 방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구라빨 세워가지고 뭐 저도 잘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4경주는 강타의 1차 오전장 최대 배인 승부처입니다. 이 지난번 경주 때는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정면 승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전력 재정비를 하고 마필 상태가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옵니다. 바로 9번 수성 챔프를 놓고 드리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단통 마필은 완벽하게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는 마방의 자신감도 제대로 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강타가 아는 마방, 믿는 마방의 마필, 강력한 단통으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자, 이번 4경주가 여러분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십시오! 강타가 자신있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 더 바람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치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 틀리면은 또 뭐 죽일 놈 살린 놈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청남동에 가서 강타가 죽인 팬들이 태평양을 넣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가슴이 쓰렸어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4번 바운드 코리아입니다. 능력산 대가리예요. 이 편성에서 4번 바운드 코리아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 이제 상대번호선이 2번 메이저선이란 마필. 자, 근간에 바닥을 때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으로는 이익권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메이저선 역시도 피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두에 딱 조촐한 냄새가 나는 그런 편성입니다. 발빠른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죠. 6번 스마트 드림, 자, 5번 원더라이, 자, 여기에 1번 예원K.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한 가운데 과연 어떤 말이 가장 이번에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인데, 일단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이번에도 6번 스마트 드림이 선행을 갈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마필 자체가 계속적인 인기만으로 팔리고도 착승권 정도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고, 종반 뒷심에는 2%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상대와도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6번 스마트 드림은 피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6번 원더라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6번 원더라이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요건 이제 청해마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번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2번 컬러풀 캣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자, 이 마필은 이제 장기 휴양을 4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까 행여 배당권 전력으로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3경주. 자, 이번 경주는 사실상 입상 가능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2번 이 빅토리 브라운이 그래도 능력상으로는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막감이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10번 베다리안이도 청해마로서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고, 매번 이제 선행으로만 승부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외곽이 돼서 선행을 못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갔을 때 뭐 발빠른 마필들이 있잖아요. 7번 전사의 우회라든지 4번 남양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칫 10번 베다리안이가 선행을 못 갔을 때 부러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오히려 안정된 능력은 선입정제 능력을 갖고 있는 5번 CT7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5번 CT7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싶은 경기라서 저는 이번 3경주에서는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서 5번 CT7의 선정 가능성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뤄질 6경주, 오늘 강타의 유료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정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도 있고, 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8번 결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번 결이가 마체도 그다지 크지 않고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이제 종반 뚝심까지의 향상까지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지만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온 만큼 마필 상태가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8번 결의는 이 편성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결의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후착인데 어떤 말들이 이번 경시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후착에서는 배당의 가능성을 상당히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선전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인기만은 조금 저는 조금 약하게 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경주의 배당 가능성을 놓게해보자.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자,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배다리 삼총사라는 마필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도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언뜻 보면 생바닥을 때려놓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8번 배다리 삼총사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자, 이번 경시 배당판에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기인데 저는 그 인기마 1두는 가감하게 자르고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의외의 배당 인기마들이 몰락을 하면서 의외로 약간 인기권에서 밀리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경차 4경주 자,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입니다. 요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인기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선 어떤 말을 가장 세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일단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2번 노켓노드가 조금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리 적응력에 따른 변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4번 시티울프도 사실상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죠. 그래서 2번 노켓노드와 4번 시티울프, 특히나 4번 시티울프는 능력은 괜찮은데 등짝이 또 이 감량 기수인 신인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2번 노켓노드나 4번 시티울프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도 바람이 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바닥에 바람이 불면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넣고를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한번 당일 제가 요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고민을 하다가 3번 베이킹즈를 그래도 가장 세게 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용왕담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저는 3번 베이킹즈의 선정 가능성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요마필은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 차례에서 의외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3번 베이킹즈는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고, 5번 용왕응답 역시도 배팅권의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대망의 UCC 2차 메인 승부처이기도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이기도 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요제 8경주인데 부산번의 마필들과 서울번의 마필들 3세 암순말로만 가려져 있고 2000m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야,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또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8번 파이널 보스인데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5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체중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 늘어난 체중을 어느 정도 빼갖고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마필 장체는 여전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8번 파이널 보스는 이번에도 상당히 재밌게 보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자, 농림축산부 장관배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멋지게 우승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경주인데, 하여튼 이변 연출과 배당의 가능성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승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경주는 사이즈가 센 사람이 당연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서 왜 강타가 대상 경주에 강한지 그 면모를 여실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일요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7번 투투랩터가 과연 선행선입을 이끌면서 거리 1400에서 입상권에 성공을 할지. 자, 이 부분이 일단 관건인데, 승급전을 치르고 있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야, 이게 뭐 믿어 가야 되는 건데, 능력은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편성에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자, 그리고 적정거리 이제 14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는데, 야, 이 마필을 믿을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7번 투트랙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충만호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강타가 이번 경시 이제 충만호 노리는 마필은 따로 있는데, 그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배당권 전력이에요. 배당만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한번 이상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의외의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 이제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3번 미라클 투유라는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전개 이점을 살려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4번 지궁불패와 또 5번 스페로 같은 마필들이 근간의 상승대의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 이들 마필들은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쉽게 해야 되는 마필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운데, 다음 이제 일요제 10경주.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과연 어떤 마필들을 가장 좋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필은 3번 에코부스터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번에도 한번 3번 에코부스터에 대해서는 뭐가 부족한 것이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시에는 3번 에코부스터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1경주인데, 아까 이제 10경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못 드린 건데, 인기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3번 에코부스터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추천을 드린다는 게, 인기마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반야동행이나 이런 마필도 저는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인기마의 불안 요소를 갖고서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1경주 끝장 승부처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후착 대반란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죠. 자, 아무래도 이제 능력상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이고 있죠. 이번 청담불패라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청담불패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혀 안 팔리는 후착 마필들의 대반란이 예측되고 있는 경주라서 의외로 부진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후착에서는 어느 정도 반란을 예측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편성은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끝장 선거처럼 딱 3두를 때릴지 아니면 충만을 세워서 3방을 때릴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 단통이냐 여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 일요경마 경마방송을 마무리 짓고, 일요경마만큼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주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와 강타에 완벽하게 살아난 고배당 촉을 완벽하게 조합을 시켜서 대성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충성!